여러분, 절대 가지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특히 꼭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쓰레기로 여기고 잘라버렸던 그 가지 꼭지. 이것이 사실은 잇몸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약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힌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지 한 개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우리 혈관에 끼는 녹을 벗겨내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가지 섭취량이 1인당 100g도 안 됩니다. 가지 한 개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 가지를 한 해에 6만 킬로그램이나 수입해 갈 정도로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지구이, 가지찌개는 물론이고 파스타에도 가지를 넣어 먹을 정도로 가지 사랑이 남다릅니다. 정작 우리 땅에서 나는 가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일본은 그 가치를 알고 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가지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에서 재배해온 역사가 무려 1000년이 넘는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가자라고 불렀는데 열매뿐만 아니라 꼭지와 뿌리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다스리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가지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그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지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지나물만 나오면 젓가락도 안 대셨던 분들 많으시죠? 삶으면 물컹물컹한 그 식감 때문에 싫어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신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지의 껍질부터 속살, 꼭지까지 숨겨진 효능 6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지를 물에 삶아 드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조리법을 당장 바꾸시게 될 겁니다. 가지 하나로 잇몸부터 혈관, 혈압, 혈당, 눈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었던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꼭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손질하실 때 꼭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칼로 싹둑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의심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 꼭지가 원래 꽃받침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지꽃이 예쁘게 피고 나서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면서 꽃받침이 그대로 꼭지가 된 것입니다. 꽃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위입니다. 이 꼭지에 스코폴레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스코폴레틴,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이 자기 몸을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나쁜 세균을 물리치는 항균 작용과 부어오르고 아픈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작용을 동시에 해줍니다. 게다가 신경의 염증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억 마리의 세균이 우리 잇몸과 혀와 볼 안쪽에 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벌겋게 붓고 아픈 치주염이 생기고 입안이 헐어서 밥 먹기도 힘든 구내염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잇몸이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됩니다.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영양 섭취가 줄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한 군데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온몸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치주 질환 발생률이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잇몸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거나 찬 것을 드실 때 이가 시리시거나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가 길어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입냄새가 심하신 것도 잇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잇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잇몸 질환이 입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잇몸이 나쁜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안 건강이 곧 온몸 건강의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가 튼튼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치과에 가실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앞니 2개를 빼셔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속상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손주들 앞에서 활짝 웃기가 부끄러워지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을 때도 입을 꼭 다물고 찍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잇몸 건강은 그냥 입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체면과 자신감, 그리고 가족 앞에서의 모습에까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가글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부터 해오던 방법이지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주고 어느 정도는 세균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소금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지 꼭지가 답이 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지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종이컵으로 2컵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물을 식힌 다음에 소금을 반 숟가락 정도 타서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 양치 후에 한 번씩 30초 동안 입안 구석구석 헹궈주세요. 소금의 삼투압 작용에 스코폴레틴의 항균 항염 작용이 더해지면서 잇몸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가지 요리하실 때 꼭지만 모아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은 보관이 되고 햇볕에 말려두시면 한 달 넘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비싼 구강 세정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지를 드실 때 꼭지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잇몸이 건강해야 음식을 잘 드시고 음식을 잘 드셔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가지 꼭지 하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가지 꼭지 가글을 시작하시고 나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가지를 사시면 꼭지를 따로 모아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끓이시면 편합니다. 끓인 물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면 가지 꼭지의 스코폴레틴 성분이 잇몸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돈 한 푼 안 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지의 보라색에 숨겨진 혈관 보호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왜 보라색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원래 보라색이니까 그러려니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중에 이렇게 짙은 보라색을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색깔 자체가 바로 약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이 나수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나수닌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를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나요? 아니면 거의 매일 드시나요? 3번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피를 만드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쇠못을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빨갛게 녹이 슬지 않습니까? 쇠가 공기와 결합하면서 산화가 되어 녹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도한 철분이 혈관 안에서 산화되면서 세포와 혈관벽을 녹슬게 만듭니다. 집안 수도관에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녹이 슬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만 녹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도 손상을 줍니다. 뇌에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과도한 철분 축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핏물이 있는 붉은 고기에는 철분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2만 명을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매일 한 접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3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걱정되는 소식이지요. 특히 우리 세대는 고기가 귀했던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면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못 먹었으니 지금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드시는 것인데 과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껍질의 나순이는 우리 몸에서 과도한 철분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철분이 산화되어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과정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 껍질의 보라색 성분이 우리 혈관의 녹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가지를 반찬으로 함께 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기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가지찜을 한 접시 곁들이시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고기의 영양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서 가지나물이나 가지찜이 자주 올랐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식문화였습니다. 68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경동맥에 경미한 동맥경화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가 고기를 좀 줄이시라고 했는데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드실 때마다 가지찜을 한 접시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약도 드시고 걷기 운동도 하셨지만 가지를 꾸준히 드신 것도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담당 의사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기를 끊으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끊지 마세요. 가지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우리 밥상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지 꼭지는 천연 구강 세정제가 됩니다. 둘째, 가지 보라색 껍질의 나순이는 혈관의 녹을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지의 놀라운 효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은 분들 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동시에 온 분들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버티면서 자식들 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겁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높은 것을 의학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리 세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2%에 달합니다. 거의 2명 중 1명 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가 많이 나오셨거나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왜 무서우냐면요. 하나하나만 보면 당장 쓰러질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좀 높다, 혈당이 경계에 있다, 중성지방이 조금 높다. 이 정도면 대부분 크게 걱정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일어납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2.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나씩은 작은 불씨인데 세 개가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침묵의 폭탄인 겁니다. 자식들에게 갑자기 짐이 되는 것,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지가 또 힘을 발휘합니다.
가지 속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다른 채소에 비해 유달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를 촉진해서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 하나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가지면 충분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지 한 봉지 가격으로 혈압약 한 알값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흔하고 값싼 것 중에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끼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건강도 아끼면서 돈도 아끼는 지혜, 가지가 그 답입니다. 65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3년 전부터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검진 때마다 중성지방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웃분의 권유로 가지찜을 매일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정기 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지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고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가지찜을 일주일에 4번은 꼭 해드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지찜 없으면 밥상이 허전하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가지를 사서 드시라고 권하시고 계십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가지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우리 세대의 정이니까요.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시장에 가시면 가지 한 봉지 사오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4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해지셨거나 어두운 곳에서 물건이 잘 안 보이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셨을 때 문틈이 잘 안 보이셔서 불안하신 적 없으신가요? 낮에 밝은 곳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시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경험은 어떠세요?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로놉신이 만들어지려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지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하얀 거 다들 아시지요? 이 하얀 속살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 보라색 껍질의 나수닌도 눈 주변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고 눈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껍질도 속살도 모두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참 고마운 식품입니다. 손주들 얼굴을 또렷이 보려면 눈 건강이 중요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읽어줄 수 있으려면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 날 며느리 얼굴을 선명하게 보시려면 지금부터 눈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선명하게 보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그 작은 행복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 건강을 위해 비싼 루테인 영양제를 사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돈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지찜을 자주 드시면 베타카로틴도 챙기고 나수닌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의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가지 한 봉지 가격으로 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의 4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지 꼭지의 스코폴레틴이 잇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가지 보라색 껍질의 나수닌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가지 속의 클로로겐산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동시에 다스립니다. 넷째 가지 하얀 속살의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지 한 개 안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주는 효능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밥상에서 가지를 그동안 홀대했던 것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를 물에 삶아서 드십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해온 방법이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같은 가지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거의 쓸모없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한정화 교수님 연구팀이 바로 이 의문에 대해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지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 변화를 직접 실험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지 100g을 3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겁니다. 첫째, 물에 넣고 삶았을 때입니다. 생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 100g당 271mg이 들어있습니다. 27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물에 넣고 단 2분만 끓여도 25mg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그 귀한 성분이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팔팔 끓는 물에 삶아 드시는 분들, 이제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입니다. 6분 후에 225mg, 10분 후에 145mg, 14분 후에 120mg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에 삶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상당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찜기에 쪘을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로로겐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9분 찌니까 315mg, 12분 찌니까 375mg으로 생가지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17분 찌니까 335mg이었습니다. 같은 가지인데 쪄서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생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에 삶으면 25mg, 찜기에 쪄면 375mg입니다. 같은 가지인데 조리법 하나 차이로 항산화 성분이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가지를 팔팔 끓여서 드신 분들은 아깝게도 좋은 성분을 다 물에 버리고 드셨던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지는 물에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시지 마시고 반드시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조리법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돈 들여서 같은 가지를 사시는 건데 먹는 방법만 바꿔도 몇 배 더 많은 영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알뜰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가지찜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세로로 2등분하시고 다시 반으로 잘라주세요. 한 입 크기로 만드시는 겁니다. 찜기에 넣고 중불에서 5분에서 6분만 찌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물컹해지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찐 가지에 된장 한 숟가락, 참기름 약간, 다진 파 조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양념이 가지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 순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지를 통째로 동그랗게 돌려 깎아서 속살을 빼내세요. 빼낸 속살을 잘게 다지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거기에 두부를 으깨서 넣고 다진 양파, 다진 파,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서 간을 해서 버무려 주세요. 그것을 가지 껍데기 안에 다시 채워 넣고 이쑤시개로 고정한 다음에 찜기에서 15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속까지 다 익어야 하니까 이때는 좀 길게 찌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를 싫어하시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한 접시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맛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가지의 속살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지의 원래 지방 함량은 100g당 0.1g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름에 볶으면 불과 70초 만에 지방을 83g이나 흡수합니다. 0.1g이었던 지방이 83g으로 뛰는 것입니다. 거의 800배가 넘게 기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름에 볶은 가지를 드시면 가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튀김이나 가지 볶음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맛을 즐기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기름에 볶아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찌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혈관의 녹을 막아주는 나수닌의 효과도 기름에 묻혀버리는 셈입니다. 가지의 좋은 효능을 최대한 살리시려면 찜이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가지나물도 사실 삶아서 만드는 것보다 쪄서 만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을 조금만 넣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서 가지를 찌셔도 됩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가지찜이 건강에는 가장 좋은 조리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나누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가지의 좋은 효능만 듣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다가는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가지도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약이 됩니다. 4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지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가지를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서 생으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이라고 하면 싹이 난 감자에 많다고 알려진 바로 그 물질입니다. 싹 난 감자에는 100g당 100mg의 솔라닌이 있고 가지 한 개에는 약 10에서 13mg이 들어있습니다. 감자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위경련이나 복통이나 현기증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분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찜기에 쪄서 드시면 솔라닌도 줄어들고 좋은 성분은 오히려 늘어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채소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 가지는 절대 생으로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꼭 익힌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지를 만지거나 먹고 난 후에 피부가 가려우시거나 두통이 나시거나 배가 아프시다면 가지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시면 가지 섭취를 피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가지는 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서 가지를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넷째, 가지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지를 가자라고 하는데 성질이 차서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배가 차가운 분들이 가지를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가지를 드실 때 생강을 함께 쓰시면 가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찜 양념장에 생강즙을 조금 넣어 드시거나 식후에 생강차를 1잔 드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가지 요리에 생강을 넣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식문화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를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전문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꼭지를 끓인 물에 소금을 타서 각을 하시면 잇몸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지 보라색 껍질의 나순인이 우리 혈관의 녹을 막아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 가지를 함께 곁들이시면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지 속의 클로로겐산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동시에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가지 하얀 속살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가지는 찜으로 드시는 것이 항산화 성분을 가장 많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물에 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니 꼭 쪄서 드세요. 여섯째, 가지를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사무실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자식들 학비 마련하느라 우리는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우리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그때 우리 몸을 돌보지 못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가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가지처럼 흔하고 값싼 식재료 안에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가지를 사다가 찜기에 쪄서 밥상에 올리시면 됩니다. 꼭지는 모아두셨다가 끓여서 각을 하시면 잇몸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돈 안 들고 어렵지 않고 우리 집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절약 정신으로 우리 건강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꼭지는 가글용으로 모아두세요. 가지 껍질의 나순인이 혈관을 지켜줍니다. 클로로겐산이 혈압과 혈당과 중성지방을 다스려줍니다. 베타카로틴이 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가지는 반드시 쪄서 드시고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오늘부터 가지찜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래 모임에 나가시면 친구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지 사오시고 찜기에 쪄서 밥상에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우리 또래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